자, 우리가 오늘 배울 작품은 흥보가라는 판소리 사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판소리 사설이라고 한다 했죠, 쌤이 금방. 자, 판소리 사설이라는 건 뭐냐? 레알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공연을 했던 판소리의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판소리라는 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뮤지컬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판소리는 어떤 좀 노래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판소리는 주된 구조가 안일이라고 해서 이야기 위주로 엮어가는 부분과 창이라고 해서 노래 위주로 엮어가는 부분이 나온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이때 이 노래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 시하고 노래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운율이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시, 즉 운문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운문적 요소라는 거는 보통 글자 수를 3, 4조, 4, 4조로 반복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문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일이 같은 부분은 이야기를 엮어가는 부분이니까 약간 해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앞부분 줄거리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전라도 은봉과 경상도 함양이 맞닿은 곳에 여러분 굉장히 사실적인 배경이 나와 있죠. 그렇죠?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일 거예요. 경상남도의 함양이라는 어떤 사실적인 배경, 지명이 딱 들어있으니까 이야기가 되게 실화 같죠. 맞닿은 곳에 흥보와 놀보 형제가 함께 살고 있었다. 형 놀보는 심술쟁이여서 온갖 못된 짓만 하고요. 하루는 아우 흥보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고라고 하면서 흥보네 식구를 내쫓는다. 흥보 내외는 자식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 보려 하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하네요. 자, 우리 안일이부터 한번 봅시다. 안일은 약간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했죠. 성현동 복덕촌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할제.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떡 달라는 돈, 밥 달라는 돈, 엿을 사달라는 돈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넌 어찌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했더니 어머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불면증으로 잠 안 오는 시름이 있어. 그래서 그 시름이 뭐냐 말 좀 해봐라 했더니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서러워 라고 엄마는 얘기하죠. 그랬더니 큰아들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드려주세요.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괜히 변명을 하는 거죠. 즉 큰아들의 변명이에요.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손자 못 볼 바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진양조는 이제 브금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느린 어떤 박자를 가진 그런 악곡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내가 형세가 있고 보면 네 장가가 여태 있으며 중한 가장을 굶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겠느냐.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해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내가 널 괜히 장가를 안 보내겠냐. 우리 집 형편이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우리 남편도 못 먹이고 너네도 배불리 못 먹이고 너도 결혼 못 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 집 형편을 알고도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안일이가 시작되면서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요.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섬이나 얻어야 굶은 자식들 살려 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오. 구사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내 갓 좀 내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흥부가 저기 멀리 한번 갔다 온다는 거죠. 그쵸? 읍내를 왜 가나라고 했더니 이제 그 환자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조선시대에 풍습이 하나 등장하죠. 즉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아라 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번 가보겠다라고 흥보가 얘기하죠. 내 갓 좀 내오 했더니 갓은 어디다 두었어 했더니 굴뚝 속에 뒀대요. 어째서 굴뚝 속에 두었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백립 가량이 단단하다 해서 끓음에 끄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해학적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갓을
굴뚝에 넣은 이유가 갓을 까맣게 해서 만들어서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도복, 옷 좀 내달라고 했더니 도복은 어디다 뒀어 했더니 장 안에 들었대요. 했더니 흥부 아내가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장, 옷장 말하는 거죠? 무슨 장이 있단 말이요? 했더니 허허 이 사람아 닭장은 자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해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옷을 여러분 옷장에 넣어야 되는데 너무 형편해서 너무 형편하다. 너무 가난해서 지금 옷장이 없어요. 흥분의 집은. 그랬더니 뭐라고 해? 닭장에다가 옷을 넣어놨다라고 해서 지금 옷장과 닭장이 비슷한 발음이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언어 유희를 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흥부가 치장을 차리고 질청을 들어가는디 하고 또 노래가 시작되네요.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가 들어간다 흥부치레를 볼짝 시면 철대 부러진 험파립 벌해줄 총총 매어 조사각근 달아쓰고 편자 떨어진 험망건 밥풀광자 노당주를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실띠로 총총이어 고픈 배 눌러뛰고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간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8팔자걸음으로 엇비식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요. 흥보의 외양이 묘사된 부분이죠. 자, 여러분 흥보의 외양이 길게 묘사가 됐는데요. 너무나 가난하죠.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와중에도 흥보가 자기가 양반의 후예라고 양반의 8팔자 즉 채통을 지키면서 걷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본인이 엄청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라는 어떤 그런 자신의 신분적인 것을 굉장히 의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일이는 다시 이야기 부분이죠. 흥보가 들어가며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핍할망정 반남박씨 양반인데 호방을 보고 허계를 할까 존경을 할까라고 지금 무슨 얘기냐. 자기가 양반인데 자기보다 그 좀 급이 낮은 호방, 이 호방은 여러분 중인계층이죠. 그 당시로 따지면은 이 중인계층을 보고 하계체라는 건 여러분 낮춤말이죠. 내가 그 사람한테 낮춤말을 해야 될까? 존경이라는 거는 높임말이죠. 높임말을 해야 될까라고 내적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쫄딱 망했지만 신분이 양반인데 높임말을 해야 돼? 낮춤말을 해야 돼? 이런 거죠. 아서라 말은 하되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나름 흥부의 약간 계책인 거죠. 말끝을 흐리겠대.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박생원 들어오시오 했더니 호방 뵌지 오래군이라고 해서 자 배다 이런 말은 높임말이죠. 어찌 오셨소? 라고 했더니 양도가 부족해서 환자 한 선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테니 호방 생각이 어떨런지라고 하하하 하고 어색하게 웃네요. 밭생엄 품 하나 풀어보 했더니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 영문에 잡혔는데 자수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돈을 주겠대요. 여러분 봐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곤장이라는 건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해서 형벌을 받는 거잖아. 그쵸?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형벌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돈을 주고 이걸 파는 거야. 그쵸? 이거를 대신 맞을 사람을 사는 거예요. 돈을 미끼로. 그럼 여러분 이 대신 맞을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조리한 사회 현실이 드러나 있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데,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감옥 가야 되는데 1억 줄게 네가 대신 가. 이러면 이거 되게 사회 부조리잖아.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맞잖아요. 자, 한 대의 성냥씩 30냥은 꼽아놓은 돈이요 했더니 마사까지 단냥 제시했으니 그 품 하나 팔아보오 했더니 흥부가 돈 생길 품이니 가고 말고라고 바로 오케이를 하죠. 몇 푼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발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냥도 날 내더라 라고 해서 지금 흥부는 매를 맞고 35냥을 벌 준비가 된 거죠. 자, 또 노래 부분입니다.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컥 열고 돈 단냥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라고 했더니 평안히 다녀오 했더니 박흥보가 좋아라고 질청 밖으로 썩 나가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돈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 나는 지화를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또 있겠냐라고 해서 여러분 자 흥부는 양반의 후예잖아요. 그쵸? 사실 이 삼강오륜이라는 게 유교 경전이죠. 자, 그럼 유교 경전은 내가 공부해야 될 정신적 가치에 해당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없대요. 즉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흥부가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에 더 눈이 많이 팔려 있음이 드러나 있는 거죠. 떡국집으로 들어가 떡국 한 푼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집으로 가서 막걸리 2푼어치 사서 먹고, 어깨 내리고 죽동 패뜨리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30단량이 들어를 간다 얼씨구나 하면서 지금 흥부가 신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흥부는 자기가 돈을 벌게 됐다는 생각이 되게 신난 거예요. 여복의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딜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가 옳지라고 하면서 계집 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좌의부동이 웬일인가 에라이 못쓸 사람아 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봐봐. 집에 들어가면서 아니 남편이 왔으면 맞이를 해야지 라고 해서 흥부가 지금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왜 이러나 봤더니 아주 오랜만에 돈을 벌어왔다는 생각에 지금 신나고 의기양양한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벌어왔는데 라는 거죠. 중중물이 흥부 마누라 나온다 흥부 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어디 돈 좀 봅시다 했더니 놓아두라 이 사람아 이 돈 근본을 자네가 아냐.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니 돈아 어딜 갔다 이제 오냐 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돈을 보고 반가움을 지금 느끼는 부분을 드러낸 거죠. 얼씨구나 돈돈돈돈 했더니 자 아니리라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네요.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누그름하게 11통만 쏘소. 육죽을 써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먹여놓으니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디 죽 말고기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 댕강댕강 하겄다라고 해서 지금 돈을 벌어와서 너무 기쁜 거죠. 이 돈으로 우리가 음식을 가득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흥부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막내둥이를 하나 만들었지. 여보 영감 이 돈이 무슨 돈이요? 라고 해서 돈에 지금 근원을 캐는 거죠. 돈에 속이나 좀 합시다. 즉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자는 거죠.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자수가 병영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삭전으로 받아온 돈이지 했더니 흥부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영보 영감아 중한가장 매품 팔아 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천지에 어디 가서 보았소 라고 해서 지금 남편이 대신 매를 맞고 돈을 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흥부 아내는 마음이 아파요. 자, 또 진양조로 노래가 들어가네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 무연지인이요 지불장 무명지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공지가 있는 법인데 설마 죽겠냐 제발 가지 마라 라는 거죠. 즉 지금 흥부의 아내는 매를 맞으러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어요. 그쵸? 흥부를 만류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죠. 병영영문 곤장한 데를 맞고 보면 종신골병이 된답니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가지를 마라 라고 흥부 아내는 지금 말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진양조라는 게 매우 느린 장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느린 장단은요 뭔가 슬픈 내용을 표현하거나 어떤 서정적인 내용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남편이 매를 맞으러 가니까 되게 슬퍼하는 장면이 나온 거죠. 자, 또다시 안일입니다. 흥부 자식들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 들은 거위 모양으로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지금 엄마는 지금 남편이 매 맞으러 가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애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풍한 안경 하나 사다 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경은 뭐한테 쓸래 했더니 뒷동산에 가서 나무할 때 쓰고 가면 먼지 한 점 안 들고 좋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흥부 큰아들은 또 얘기하면서 아버지 넌 또 왜 부르냐 물어봤더니 병영 갔다 오실 때 나 각시 이꼴 아내입니다. 나 아내 한 명 구해다 주시오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재산 없어 날 못 여주니 데리고 막걸리 장사할라요 라고 해서 지금 자식들은 아빠가 돈 벌러 간다고 매를 맞으러 가는데 철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엄마는 막 울고 있는데
지금 자식들은 철이 없어서 나 안경 하나 사줘, 나 와이프 하나 데려다줘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중몰이 또 노래입니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길을 내려간다. 허유허유라는 거는 허위허위라고 음성 상징어예요. 지금 흥부가 약간 비틀비틀 걷고 있는 거예요. 힘없이. 무섭겠죠. 매 맞으러 가는 건데. 그럼 옛날에 이렇게 곤장 때리면 막 그 엉덩이 살이 다 찢겨서 나왔다는 거야. 자, 신세 자탄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조와 부귀영화로 잘 산다는데 이놈의 신세는 어이하여 이 지경이 웬 말이냐라고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병영영분 당도하여 치어다 보니 대장기요 나려 굽어보니 숙정패로구나. 심산맹호 위엄 같은 용자 붙인 군노 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 박흥보는 숱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서 있구나. 여러분 이 벌벌벌도 음성 상징어죠. 지금 흥부가 매맞기에 앞서서 되게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안일이 봅시다. 방울이 떨령 사령이 예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간에 들어서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거늘 그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냥 번다. 나도 볼기 까고 엎드려 볼까? 엎드려 놓니 사령 한 쌍이 나오다가 병영이 설치된 후로 볼기 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를 아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했더니 흥보가 알아맞혔구만 그려 했더니 당신 고라쏘 라고 얘기하죠. 골타니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고라? 그래 어쩌단 말이로 했더니 박생원 대신이라고 와서 누군가가 이미 매를 맞고 갔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흥부가 기가 막혀서 그놈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키가 구척에 방울눈에 기운이 좋습디다 라고 말하니까 흥부네 집 옆집에 사는 애가 지금 흥부 몰래 와서 매를 맞고 간 거예요. 그래서 흥부는 지금 돈을 벌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매를 맞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어떤 현실이잖아요. 너무 가난하니까 대신 매 맞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경쟁이 된 거죠. 그렇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았으면 그쵸? 뒷부분 이야기 읽고 마무리해봅시다. 자, 매품을 팔지 못한 흥부는 놀부집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매만 맞고 쫓겨난다. 이때 한 도승이 여러분 스님이죠. 찾아와 집터를 잡아주고 흥부 내에는 그 자리에 집을 짓는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자 흥부의 움막에는 제비가 찾아와 새끼 2마리를 낳고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야기 다 알죠? 제비 다리를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그 박을 키웠더니 그 안에서 금은보화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자, 우리 올라가서 정리 좀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이고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안일이로 대표되는 이야기 부분이 있고 창으로 대표되는 노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흥부의 어떤 가난한 삶을 지금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엮어 나가고 있죠. 근데 이 가난한 삶이 조선 후기 사회 현실과도 많이 엮어져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조선 후기에는 무슨 풍습이 있었다? 일단 그 시대에는 매를 대신 맞아주는 부조리한 어떤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흥부처럼 이렇게 가난한 몰락한 양반들이 있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시대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모든 문학작품은 당대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흥부 놀부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겠지만 판소리라는 갈래는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